개그맨 박성광이 뭐 15억짜리 집을 샀는데 9억을 대출받았다,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.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거의 건물이다, 이렇게 해석하면 왔다고 하더라고. 사실상 이제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. 뭐라고 보면 맞겠습니까? 너무 이제 그동안에 말도 안 되는 이제 펌프질을 해댄 탓에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봐야죠. 그죠? 그냥 끝이다. 지금 뒤늦게 이제 무리하게 부동산을 사겠다라고 덤벼든 이들이 되게 아마 큰 곤욕을 치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. 너무 무모하게 마치 게임하듯이 아마 뛰어든 것 같습니다. 게임에서 1억 가지고 뭐 예를 들어 한 5억 정도 빌리고 6억짜리 집 사서 집이 9억이 되면 시세 차익이 3억이 생긴다. 1억 집어넣어서 3억을 버는, 3배 버는 그런 게임이다,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 안 했고, 그렇게 집값이 올라서 팔 수 있을 만한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. 겉으로 앞에 보이는 자극적인 얘기들만 하죠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 버는 것만 얘기하는데 과정을 다 생략해 버립니다.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나는 거죠. 그죠? 젊은 친구들에게 게임처럼 하고 안 되면 리셋하고 다시 재도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, 부동산은 재도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. 한번 재도전 하려면 기본이 10년, 15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IMF 때 집값이 많이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고, 그리고 2008년 리마 때 많이 내려갔다 그러고, 그 이후에 또 지금인데, 대략 얘기해보더라도 10년, 15년에 이제 간격이 있는 거잖아. 되게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, 두 번, 세 번, 다섯 번 게임하듯이 계속 도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. 그리고 우리가 집값이 오르는 것만 생각하는데 내리는 것도 있다라는 거. 오르면 기분이 좋고 신나고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겠지만, 반대로 집값이 내리면 이게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. 그냥 인생이 폭발한다는 거예요. 폭발. 아마 미칠 겁니다. 아마 사는 게 정말로 무자비해지고 잔인해진다라는 거.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그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? 그들은 그냥 사고 파는데 중간에 커미션 받는 이들이고, 이제 팔고 나면 땡인 거예요.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습니다. 무자비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그들은 하는 거죠. 그저 그렇게 끌어들여서 뒤통수 친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. 물론 모든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사기꾼은 아닌데, 지금은 거의 뭐 사기꾼에 가까울 정도로 꼬덕이고 이제 조장하는 형태까지 와버린 거죠. 그렇게 무서운 시대가 지금 열린 겁니다. 앞으로도 시간을 두고 보면 지내면서 많은 고민들, 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겠죠.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이제 흔들릴 것 같습니다. 물론 겉으로 볼 때는요, 그냥 지지부진한 거래 실종일 겁니다. 사람들이 사지도 않고 그냥 관망하고 그냥 지켜보기만 할 거다라는 겁니다. 근데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은 박성광 15억 중에 9억 대출받아 샀다라고 하는데, 뭐 연예인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죠. 연예인들이 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니 뭐 좀 더 많이 공연 다니고 출연 많이 하면 출연료 왕창 받아서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사람들이니, 그들은 개개인들이 움직이는 중소기업과 같은 존재이다 보니 그들은 충분히 그게 감당이 되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출 9억은 금방 갚을 수 있는, 1년에 갚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의 돈은 아니죠. 꽤 이제 큰 금액이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도 아마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 텐데, 계속 나온다라는 건 어쩌면 그들 또한 물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, 또 다른 한편은 그들이 그 이제 부동산을 매입한 게 개인이 산 거냐 아니면 법인이 산 거냐도 따져봐야 됩니다. 법인이다라고 하면 법인 세금을 감면하기 위해서,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
이자나 뭐 이런 것들을 법인의 비용으로 이제 처리하기 위함으로 이제 부동산을 매입했다라고 하면 일단 개인이 매입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살면서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그냥 흘러가는 건 없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따져보면서 지내야 될 겁니다. 살아가는 삶이 참 만만하지 않을 수 있다, 보통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두고 봐야죠. 살펴야죠.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부동산 시장에 집을 사고 파는 건 금방금방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심사숙고하고 결정하면 좋겠다. 그리고 지금은 집을 살 시기가 아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. 지금 말고 3년 4년 뒤에 사라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렇게 3년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하면 괜찮을 것이다, 승산이 있을 거다, 좀 싸게 살 수 있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물론 신용 지켜야죠. 신용 지키고 자기 자본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하고 판단해서 산다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데 주택담보대출을 30년 40년 받는다, 미친 짓이죠. 30년 40년 대출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나에게 실직이 있을 수도 있고 임금 하락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든 항상 위험을 대비하며 사는 게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언제 어떻게 우리네 상황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금방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우리네 삶이 참으로 막막하고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두렵다라는 것, 그래서 그 막막함과 두려움을 좀 어떻게 풀어낼지, 어떻게 헤쳐나갈지 잘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박성강이 9억 대출 받아서 15억짜리 집을 샀다라는 이제 부동산 뉴스가 나와서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들을 말씀드렸습니다. 참 황당하기도 하고 참 충격적이기도 하고 여전히 부동산 뉴스를 저렇게 내보내는 언론사들을 보며 기자들을 보며 참 사악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